지난 1년간 제1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로 여야 협상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오늘 칭찬 마이크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시 연천군 출신 국민의힘 김성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칭찬을 받으셨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지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작년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간담회 장소를 가다가 청와대 경호원들에 의해서 몸수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연설을 위해서 입장을 하는 중에도 막 야유가 나오고 그랬는데,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느 순간 일어나더니 의원들을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제를 시키더라고요. 또 야당도 항의할 건 항의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국회 일정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그날 또 한 번 다시 봤습니다. 네, 박 의원이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소위 이제 여권의 대권 주자인 우리 박용진 의원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경호처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고는 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청와대 정무라인의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아주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또 야유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희는 항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입장하신 후에 네. 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은 또 우리가 항의할 것은 항의하더라도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갖고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또 시정연설을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1년 동안 여야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매 순간 힘들었겠지만 가장 특히나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조금 그렇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가지고 상임위원장, 국회는 항상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맞춰져야지 되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참 참담함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 부동산 3법을 처리할 때 보면은 그것이 맞다는 자기네들의 논리로 인해 갖고 밀어붙인 그런 결과. 지금 부동산 폭등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되돌아봤을 때 이게 여야가 조금 더 대화하고 합의해서 처리했다고 하면은 이런 민생에 대한 곤란 이런 건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보수 정당에게 호남은 불모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국민의힘은 기존의 인식을 접고 또 제2의 지역구로 호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이 호남 민심을 품에 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주호영 당시 이제 첫 원내대표 선출이 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 5.18 가는 거였습니다. 그쪽에 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겠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도 수해가 났을 때 뭐 영남 호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호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모든 의원들과 함께 우리 수해 복구에 같이 함께 하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호남 분들한테 좀 진정성이 좀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이제 지역구를 갔는데 저는 이제 완도군을 제2의 지역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완도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지역구가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최북단에 있다고 치면은 네. 우리나라 최남단이라고 하는 완도군을 제 지역구로 같이 함으로써 최북단과 최남단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완도군을 신청을 해갖고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김 의원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칭찬 마이크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셔야 하는데요. 어느 분 생각하고 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다 함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수석을 같이 제 협상 카운터 파트너로 했었던 김영진 전 원내수석 부대표를 네.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어떤 이유에서? 물론 저희 당 상황상 밀어붙이고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뒤에서는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도 많이 얘기하고 또 뒤에서 이제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래도 많이 조금 이해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양 당의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극하게 싸울 때는 극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서 서로 인간적으로 형 동생 하면서 잘 풀어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전 원내 수석부대표 칭찬합니다. 네, 칭찬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초선 때부터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으면서 활약해 오셨어요. 그만큼 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 3년 연속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또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진짜 필요한 곳에는 우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초선 의원들도 일 많이 시킨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은 하면 할수록 남고 그다음에 또 보람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칭찬 마이크 국민의힘 김성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